그러니까 너무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뻔하긴 한데 이 뻔한 데서 반대로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여행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행은 구조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2차원지 소재는 끝나진 않았어요. 사실 아직은 좀 더 갈 여력은 남아있지만 좀 큰 수익을 내려면 저는 소외주에서 기회를 찾는 게 가장 좋다.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12번 깡통 차고 2021년 10개월 동안 13억, 매월 1억씩 번, 지점장 출신이시죠.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이 책의 저자이신 김종수 저자님, 저희 인터뷰 방송도 나가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네, 이 책, 관심 있으시고 정말 투자하는데 공부 지침으로 좀 삼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왜 필요한지 저희가 2, 3일 후에 10분을 뽑아서 네, 이 책을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네. 지금 말들이 많아요. 지금 뭐 벌써 확진자 하루에 4,000명 넘어가고 이러면서 네. 막 겁이 나는 거, 다시 봉쇄를 해야 되냐, 규제를 해야 되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좀 기대감을 갖고 선취하셨던 분들 지금 아주 당황스럽단 말이죠.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요.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독일은 5만 명 하루에. 그래서 지금 봉쇄령 내리겠다는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미국도 다시 확진자 늘어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를 막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도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는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연말 빠르면 연말에는 해외여행 가겠지 이 기대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져 버렸고 내년 1분기도 힘들 것 같고 이 상태면 빨라야 2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관련주들은 다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가려다가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주류 업체들, 편의점 업체들, 백화점도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주가들이요.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때 그 예전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그 이제 진단 키트나 백신이 다시 가고.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올해 몇 번 본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뻔하긴 한데 이 뻔한 데서 반대로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뻔한 거를 역으로 타신 분들은 또 엄청 까먹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위드 코로나 선언했을 때 이걸 사신 분들은 지금 손해가 그렇죠. 굉장히 크고 위드 코로나 때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지금 아무도 관심도 없거든요. 계속 빠지는데 이럴 때 또 담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내년에 위드 코로나, 지금 이미 위드 코로나지만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일단 내년 한 3, 4월 되잖아요. 그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낸 인구가 75% 정도까지 네. 된대요. 그럼 완전 면역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집단 면역까지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80% 넘었죠. 두 번째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 승인 신청을 이제 할 것 같아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되면 화이자도 지금 임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괜찮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의 레키노라도 유럽에서 승인 받았고 치료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설사 내가 물론 걸리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걸려도 안 죽겠다. 죽지는 않네. 옛날에 이제 그 타미플루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신종플루. 그래서 타미플루가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사실상 신종플루 이제 우리 많이 겁을 안 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공주, 여행주, 뭐 백화점주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완전 다 버리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 보세요. 예.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완화될 때. 그러면 남들이 또 흥분해서 막 살 거예요. 그때 조용히 팔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아니니까. 그 시장의 어떤 뜨거운 반응,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좀 역발상적으로 네. 하면은 되는데 참 그걸 알면서도 막상 하려면 안 돼. 그게 왜냐면 인간의 본성을 진짜 반하는 거거든요. 맞아. 남들이 다 좋다 그런 것만 보고 싶은 거지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막 빠지는데 오늘도 사실 보니까 정말 싼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근데 솔직히 그 돈 1,000만 원이니까 이런 거죠. 누가 공짜로 줘요. 1,000만 원을. 그래도 못 사요.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라고 해도
손이 안 나가요. 지금 오히려 오르고 있는 맞아요. 백신주나 키트 맞아요. 관련된 주들 네. 이거는 아마 쉽게 살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드 코로나는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해외여행 갈 거고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좀 뭐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좀 계속 담아야 된다. 오히려 되게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근데 적어도 2달 정도는 인내심은 필요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여러 그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좀 가장 좀 하락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일 많이 빠진 게 면세점이에요. 아, 호텔 면세점이 왜 제일 많이 빠졌냐면 일단 위드 코로나가 좀 되면서 해외여행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멀어졌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가 면세점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아,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도 지금 면세점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이 재개된도 한국에 올 거냐 이런 우려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과 한국은 좀 다른 게 중국보다 한국이요 이 제품 소싱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요 이 호텔 신화나 이런 데서 구색을 되게 잘 맞춰놓는데요. 특히 좋아하는 화장품들 한국이 또 가격이 싼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면세점은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구조적 성장은 끝났어요, 사실상. 그래서 회복에 좀 베팅을 해보자.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면세점도 호텔신라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 시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때문으로 기대했다가 좀 빠졌던 업종 중에서는 지금 많이들 있는데, 그래도 또 눈여겨보실 만한 건 아직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여행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행은 구조조정이 많이 됐어요. 다른 업종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막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없어졌어요. 폐업하고. 그 하나투어도 얼마 전에 이제 모든 직원들 다 복귀시켰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300명 정도가 구조조정 돼서 회사를 나갔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회사 입장에서 또 보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럼 내년에 만약에 해외여행이 열리면 일시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은 줄었는데 매출이 점프를 해요. 네. 엄청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해외여행 쪽도 한번 투자해보. 옛날에 그 누구시죠? 그 배진환 대표님이 이런 투자하신 걸로 제가 유명해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작년인가? 그때 한참 코로나 심각해가지고 막 그럴 때 여행주 거의 뭐 망한다 뭐 이럴 때. 예. 그때 여행주 역발상으로. 사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 냈다고. 예. 근데 저는 여행주가 뭐 그 정도로 지금 빠진 건 아니지만 한번 또 역발상을 노려볼 만하고 여행주도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여행길이 열리면은 한 번에 큰 또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니까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고 있으신 분들 고민되시겠지만 예. 지금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2차 전지주 얘기해 볼까요? 2차 전지주 사실 2차 전지 소재주가 잘 나가죠 네. 지금. 근데 어쨌건 최근에 이제 약간 좀 흐릿한 모습을 네. 보이면서 이게 주도주에서 탈락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역시 게임처럼 잠깐 쉬는 구간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 이제 이 생각이죠. 이제 2차 전지 소재야 뭐 너무 100% 확실한 업종이잖아요. 뭐냐면 전방 산업이 이보다 좋은 섹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확실한데 계속 회사가 증설을 해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이요. 2024년치 실적까지 다 땡겨왔어요. 2년 후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 그래서 또 올라간 거죠. 네. 일부 기업은 뭐 2025년, 26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일부 반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안주가 별로 없어요. 또 2차 전지 소재 외에 메타버스나 게임 정도고 나머지 섹터들은 매력이 없다 보니까 더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나 이런 회사들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확실히 투자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나빠서가 아니라요. 주가가 좀 버벅대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살려는 수요가 좀 부족해요.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여기서 사야 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팔 생각은 없는데 네. 여기서 더 추가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라는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약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양극재처럼 아니면 첨보처럼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옆으로 가는데
덜 올랐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쪽으로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또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2차 전지에서 제일 못 올랐던 섹터가 그 동박 기업들이거든요. 동박 기업들이 치고 갔고 SKC가 제일 못 올랐거든요. 네. SKC도 한번 치고 가고. 그래서 덜 오른 기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는 2차 전지 셀업체 있죠. 직접 만드는 업체한테도 한 바퀴 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삼성 SDI도 있고 하지만 그런 쪽도 한 번에 순환매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끝나진 않았어요. 사실 아직은 좀 더 갈 여력은 남아있지만 지금 사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비싸다고 밖에 느낄 수 없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주도주 근처에 있어라. 주도주하고 놀아라. 그래야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주도주를 보면은 그 뭐 메타버스 ETF, 메타버스하고 NFT 네. 이쪽하고 2차 전지 소재주 이쪽 부분이었으니까 이게 만약 더 간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번에는 들어가서 좀 이 수익률을 좀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이게 부자 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스타일로 했냐.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남들 관심 없는 거에서 돈 많이 벌었다. 관심 없을 때. 예. 근데 그때는 다 괴롭대요. 본인도 나 혼자만 바보 된 것 같고. 왜냐 아무도 안 하니까. 나 혼자 내가 잘못했나 뭘? 주가 안 그치. 가요. 근데 결국엔 그만큼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너무나 싼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악재가 나와도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런 가격대에서. 근데 호재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뜻하지 않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얼마 전에 게임주가 그랬잖아요. 게임주가 두세 달 전만 해도 한번 게임주 차트 봐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쵸. 중국 그 네, 날벼락 규제도 있었고, 맞고. 예. 거기다가 뭐 이제 게임주는 왜냐면 BBI주 중에서 게임인데 마지막에 제일 못난이었고 거기다가 NC소프트가 욕도 되게 많이 먹은 데다가 특히 게임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게임 많이 할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당시에. 이거 밖에 나가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되게 눌려 있는데 아니 NFT로 대박 날 줄 솔직히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에. 근데 그 기업들이 보통 두세 배씩 갔어요. 그렇죠. 그걸 믿고 물론 NFT를 몰랐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싸게 산 기업들 특히 게임은 신작 게임 그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얻어 걸릴 수도 있는데 스케줄이 뭐 예를 들면 5개월, 6개월 후에 있어요. 신작 게임 기대하는 게. 그래서 남들 버렸을 때 사신 분도 꽤 되세요. 근데 그분들은 뜻하지 않게 NFT가 얻어 걸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2배 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2차 전지나 이런 뜨거운 걸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내가 이거를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옛날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야 기분 좋고 팔 이유도 없고 꾸준히 들고 가서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뒤늦게 동참하면 되면 수익률도 되게 낮아지고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만 악재 나오잖아요. 주가 부러져 버려요. 예, 진짜 우리가 몰랐던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죠.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이번에 또 경험해봤잖아요. 예. 10몇 %씩 훅 빠지는 훅 거.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소외주를 보는 게 맞다. 주도주가 그러니까 이거죠. 소외주 중에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내가 공부를 해서 찾아야 돼요. 그게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근데 지금 소외주 투자하면 너무 짜증나죠. 가지도 않을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공부를 해서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다. 내년에 주도주 될 수 있어요. 파운드리.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 납품하는 장비줄 사시든가 공부해가지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소외받았잖아요. 올해 계속 반도체가 못 갔으니까. 또 한 가지가 지금 자동차 또 실망해요. 안 봐요, 사람들이. 자동차 주고 안 보잖아요. 그렇죠. 포드가 가도 안 되고 또 테슬라가 가는데도 왕따 당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너무나 힘겨운 건 사실인데 분명한 건 자동차도 최악이 지나가는 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고 직접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뭐 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행 아니면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잘 팔려요. 아니면
그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요. 이 현대차 그룹이. 그런 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요. 아까 게임주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주가 폭등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는 미리 사셨던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괴로움을 겪은 그 보상을 나중에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수익을 내려면 저는 소외주에서 기회를 찾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염사님이 보고 계시는 그 소외받은 주식 참 많기는 해요. 네. 지금 뭐 대형주들은 거의 다 것 같긴 한데. 정말 많죠. 네. 그래도 좀 특별히 눈여겨볼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나는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위험 뭐 상관없다. 이러신 분이라면은 결국에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아직 주가 안 간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반도체. 네, 반도체, 뭐 소부장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좀 골라내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결국 메가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옛날에는 자동차가 껍데기가 중요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엔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차는 현대차 다 만들어요. 뭐 웬만한 부품까지 다 수직 계열을 해가지고. 근데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사실 이제 부품 수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랑 중앙에서 이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ECU라고 하는 반도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가진 회사가 핵심입니다. 현대차에서 이걸 하는 회사가 지금 준비 중인 회사가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웨버예요. 아, 그래요? 네, 오토웨버가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앞으로 자동차는 그렇게 돼요. 왜냐?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자기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삼성이 만들어주잖아요. 파운드리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건데 현대차도 저는 그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내년이나 내후년 보고 올해 성과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내년. 주가 되게 안 갔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들 뭐 정말 뭐 다 버리는 분위기고 이런 쪽에서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섹터가 어딥니까? 신약 개발. 바이오 그렇죠. 누가 봐요? 위험하다. 뭐 진짜 이젠 버려야 된다. 한국 바이오 뭐 볼 게 있냐? 진짜 온갖 조롱이 나오는 데가 그래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안 가니까. 근데 또 스타기업이 나올 거예요. 아, 옛날에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바이오 거들떠도 안 보다가 갑자기 스타기업 몇 개 나와가지고 바이오가 몇 배씩 갔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저는 한국이 다 잘하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약한 게 신약 개발이에요. 복제약 잘 만들잖아요. CMO 다 잘하는데 신약 개발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이 백신도 많이 만들고 선제적으로 신약 개발, 치료제 물론 이제 이번에 정말 셀트리온이 대단한 일을 했죠. 셀트리온 치료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게 경구용 치료제가 좀 나와서 좀 아쉽게 됐지만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저는 한국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한데 그래서 얼마 전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기업이 1조 원이 넘는 기술 추출을 해냈어요. 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옛날처럼 안 먹혀요. 이거 옛날에는요, 이 정도 딜이면요, 바이오 다 날아갑니다. 그렇지.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바이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뭐 ETF를 해도 돼요, 바이오 쪽에. 그래서, 근데 소외받았다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건 또 그만큼의 성과를 내보여야 되는데 신약 성공에 굉장히 대한.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바이오 쪽에서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제가 바이오 기업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보잖아요. 보면 요새 좀 많이 거론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올바이오파마. 이쪽 좀 거론되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이 회사도 뭐 임상 리스크가 좀 있다가 요새 또 재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증권사에서 좀 좋게 보고서들이 나오고 얼마 전에 레고캠 바이오도 기술 수출했고 그런 기업들 한번 보고서 보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한번 바이오 투자하고 싶으면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ETF 하세요. 뭐 코덱스 바이오나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만 그냥 이렇게 아까 전력 반도체도 괜찮아요. 전력 반도체에서는 이건 보고서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ECU? 예,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제 전력 반도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신한증권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을 해드리면 그
거기서 나왔던 이제 종목 중에 RFHIC라고 있어요. 그게 통신장비 회사예요, 사실은 주력이. 근데 그 회사가 지라갈륨 전력반도체를 자회사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한 대형 회사랑 내년에 협력사를 만들 거라는 보고서 내용이 일부 나와 있어요. 그건 한번 신한증권 보고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럼 어디에 쓰는 거죠? 이 전력반도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터 같은 데 들어가요. 모터나, 그러니까 모터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직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과서 내용 얘기하면 우리 과학 시간에 이 전기가 생산이 되면 직류가 보통 생성이 되잖아요. 이걸 교류로 바꿔줘야 돼요.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래서 전기차에 충전할 때 직류인 이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해줘야 되거든요. 충전할 때. 그럼 거기에 전력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제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력 반도체가 아까 SI가 아니라 SiC로 바뀌고, RFHIC가 하는 거는 지라갈륨이에요, 소재가. 지라갈륨 소재는 어디로 쓰냐면은 고주파에 되게 강하대요. 그럼 주로 통신 장비에 많이 써요. 아까 통신 장비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통신 장비 앞으로 많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반도체 산업도 커지니까 저는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를 든 건데,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가 안 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쪽을 좀 긴 호흡으로 공부해서 몇 개씩 깔아놓고 투자하시는 게, 저는 지금 너무 날아간 기업들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년을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요즘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까,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네.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냥 자기 주관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휘둘리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만, 뭐 염승환 이사가 얘기했으니까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근데 여러분 성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리스크가 큰 기업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스타일을 맞게 난 이 스타일이 맞는데 이런 기업 괜찮겠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직접 투자까지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나와서 뭐 기업이나 산업 얘기해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게 안 되신 분들 계세요. 난 변동성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배당주 하면 돼요. 배당주.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먼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분이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이제 하나 얘기해드리면,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렇죠. 반토막도 나요. 테슬라도 반토막 났었잖아요, 올해.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변동성을 싫어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란 놈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주식은 삼성전자도 올해 거의 30% 빠졌잖아요. 그러네. 네, 이 우량주도. 이거를 이해하시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음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네, 그거에 맞아요.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또 금액 규모도 그렇고 적정하게 선택하실 수 네. 있겠네요. 예. 하여튼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해주신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